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용 성교육 도서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관계와 임신에 대해 적나라하게 묘사한 책들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손만 뻗으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무조건 감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지도 없이 책을 보다 자칫 잘못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책입니다. 남녀의 알몸과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그림과 함께 옷을 벗고 키스를 하고 어루만진다는 표현 등으로 남녀의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 솔직한 성교육을 위해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성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프라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한 차에 성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막연한 호기심에 지도교사 없이 책을 읽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지도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본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다고 느껴져요.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갑론 을박 속에 학부모 단체들은 과도한 성적 표현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열람 제한과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 도서들이 도서관에 각각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도서 회수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도서관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도서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교육 도서 소장 및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대전시는 학부모 단체들이 문제 제기한 일부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도서들에 대해선 회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최소 수억 원이 넘는 갯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성경찰서는 개주가 개원들의 돈을 갖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현재까지 고소인은 5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인들은 개주의 학교와 직장 선후배 사이들로 개모임에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알려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2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확인되면서 세종시 의회가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세종시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31일 전수조사 결과 한 곳이었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3곳으로 늘었다며 더 이상 누락되는 아파트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고 세종시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짚어봅니다. 대전시만 해도 민간 위탁 사업 규모가 한 해 6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데요. 7급 공무원 2,5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민간 위탁에 쓰고 있는 건데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대전시의 민간 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 시설 관리나 단순 행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대전시의 민간 위탁 사업은 85개입니다. 시민의 세금 총 619억 6,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전시의 민간 위탁 규모가 증가했고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연봉을 2,500만 원으로 보면 올해 민간 위탁 예산은 공무원 2,478명 분입니다. 대전시 업무를 민간이 대신하는 사업들이 과연 2,5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와 효율성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도 감독 등 관리와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간 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혈세 낭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위탁 계약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인데 85개의 민간 위탁 사업을 맡은 65개 기관 가운데 3분의 1이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는 계약 종료 직전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36%에 달합니다. 사후 평가를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진짜 서비스를 제공했는 것인지, 그다음에 뭐 비용의 낭비는 없었던 것인지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애당초에 목표했던 것이 달성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민간 위탁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에 의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기관 선정과 철저한 성과 평가, 이를 촘촘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정비, 사업 참여 기관의 전문성까지 3박자가 중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천안시와 충남도가 참여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추진위원회가 박상돈 천안시장과 김기영 충남행정부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창주 충남치과의사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모도 공약 예스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국민과 약속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 의회도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천안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기로에 놓였습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제출한 2건의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심사한 결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인권조례 폐지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충남도의회 주변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기독교 단체와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1989년 건설 당시만 해도 도심 외곽 지역이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도심 속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이곳이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로 재탄생합니다. 첨단 바이오 기업과 함께 키위 난치성 암 정복 실증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8년 대전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원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곳이 대전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합니다. 12만여 평에 이르는 현 부지에 연구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공간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 기업과 바이오 메디컬 등에 특화된 고밀도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와 탐립 전민 산업단지, 연축지구 등 뛰어난 주변 여건이 장점입니다. 대전시는 희귀 난치성 암정복 실증병원과 카이스트, 글로벌 기업 공동 R&D 센터, 글로벌 제약사 유치를 위한 바이오 메디컬 전용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외자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비즈니스 컨벤션과 호텔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7년간으로 다음 달부터 기본 계획 수립이 시작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특구 계획 수립 등을 거치면 분양과 조성에 나서게 됩니다. 기업 유치 300개 업체, 일자리 창출 3만 명, 투자 유치 3조 원이 목표입니다. 대덕특구에 가장 가깝고 정주 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계적인 기업들 유치하는데 최적합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15억 원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습니다. 시에서 도시공사에 지금 한 6,300억 정도 증자를 합니다. 그렇게 증자를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채이나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구 평천과 안산 등 5군 외에
15곳의 산업단지를 추구해 11조 1천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535만 평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육사는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군인을 키우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관과 함께하는 것이 옳다며 흉상을 현충원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관에서 모시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평가를 통해 장군의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면 대전 현충원 앞에 조성된 홍범도 장군로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가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최고 지도자로 꼽아온 홍범도 장군 지우기와 모욕하는 처사를 그만두라고 이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충남도가 시작한 일회용품 퇴출 운동이 충남도 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재성 도경찰청장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근절과 범도민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이나 페트병 음료 사용 금지 등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충남도는 도의회 죽속기관과 함께 일회용품 퇴출을 선언했고 이후 15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이 동참했으며 앞으로 매월 11일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배우 박혜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은 드라마, 뮤지컬 등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 요즘은 좀 뜸하신 편인데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제가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작품 3개를 만들어서 지방 투어 준비 중이고 또 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미국 내년에 링컨 센터에도 올라가요. 그냥 연출자로 이제 꽤 활동을 했어요. 사실은 조용히 뒤에서. 올해 어게인이라는 뮤지컬도 제가 연출로서 그냥 아예 드러냈고요. 당당하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획, 제작, 연출, 배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고향이 대전이라 그러신지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문화계 행사의 홍보대사라든가 집행위원장 등 역할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관심이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는 대전광역시가 아니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 충남 대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남이나 대전 하면 제 고향 같죠. 전 충남 대전 하면 사랑합니다. 네, 무조건적이에요. 시장에서 뭐 행사를 한다 해도 달려가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지역에서 국제 연극제를 하나 만들자 이러면 이제 연극인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제가 집행위원장 하면서 제 돈으로 또 투자할 수 있으면 또 투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요. 네, 그냥 뭐 재밌어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침체기를 좀 겪었다가 이제 비상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려주세요. 저희 꿈은 저희 작품을 브로드웨이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중화를 시키고 싶어요. 상업화 시키고 싶고 그게 전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심청전인데 기존에 있는 그 약간의 진부한 얘기들은 다 각색을 해버렸어요. 한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 상대로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지금 막 그 새로운 세계 도전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또 희열이 또 있어요. 대전과 충남 문화계가 좀 취약한 편인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좀 제안한다면 고향을 위해서 좀 헌신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불러주면 가죠. 안 불러줘야지. 말만 해요. 제가 신경 쓰는 분야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에 대한 문화 사업은 난 해야 된다. 그러니까 K-팝이 전 세계를 지금 한바탕 이렇게 들썩여 놨듯이 우리 지금 이 인재들은 문화의 혁명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밑바탕을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건이 된다면 문화의 혁명군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 자그마한 또 하나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충남을 위해서 아니면 대전을 위해서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그 꿈틀거릴 수 있는 그 하나의 시그니처? 어느 지역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상품화시켜서 부가가치도 늘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유일 장애학생들의 음악 대제전인 제16회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의 막이 열렸습니다. 오늘 TJB에서 진행된 음악 콩쿠르 예선전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 187팀 272명이 참여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오는 21일 천안 독립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국방도시 계룡에서 민관군 기업 7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충남도와 계룡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6개 기관단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합의했으며 특히 군의 환경의식을 높여 녹색 병영을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순회 실천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이 박희조 동구청장과 함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됐지만 세대주가 연로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대전 문창동의 한 주택을 찾아 이삿짐을 나르고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Sorry,